바로 2위로 가볼까요? 야당 회의장에서 등장한 방검복입니다. 방검복. 오늘 민주당 최고위의 모습이었습니다. 총을 막는 게 방탄복이라면 이 날카로운 흉기를 보호하는 걸 바로 통상 방검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김병주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잔인하고 흉악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매일매일 더 위협에 시달려서 레벨 2 방탐 방검복 이런 거 입고 다닙니다. 저도 차에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됩니다. 제가 좀 무술을 하기 때문에 칼을 좀 막으려고 이건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대단히 위험합니다. 좀 경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영상에 보면 김병주 의원이 약간의 본인이 이제 사성장구 출신이니까 약간 무술하듯이 동작도 취하고요. 방검복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 경호 위험하다. 그렇죠.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걸 경우에 따라서는 항상 과잉 방어, 과잉 경호는 항상 중요하니까 경호에 만반을 기하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방검복을 최고위원회에서 꺼냈다. 정치적 해석들을 참 많이 하더군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필요하면 방검복을 착용해야죠. 그런데 이 주요 인사들을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에게 방검복을 일단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사실 이제 허술한 방어 태세, 그러니까 이 방어와 관련된 물적 장비 이런 것들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서부지법 난이 사태 관련해서 예. 이전에 시위 진압 문화가 좀 잘못돼 있다. 보시면 일단 법원에서 시위와 관련된 영장 발부율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대진전이라고 해서 대학생 단체가 예. 대통령실을 난입했던 사건도 전원 영장이 기각됐고 10명이 아마 기각된 걸로 제가 알고 2번에 걸쳐서 기각됐습니다. 그다음에 민노총 관련된 시위에서 붙잡힌 분들도 영장이 기각되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좀 말이 많았던 그 전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양한 이제 이 시위 문화 관련돼서 검토하는 건 좋은데, 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예. 또 박선원 의원도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그 민주당 분들은 본인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검찰 관련된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도 예. 사실은 이전에 그 국정농단 때는 오히려 특수부를 넓혔잖아요. 높이고. 그러다가 본인들을 향해서 칼끝이 오니까 또 이 수사권을 또 낮추고. 예.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제도개혁 단초, 제도개혁의 수혜자가 정치권의 주요 인사가 되는 듯한 인상을 줘서 예. 저는 저기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죠. 주요한 인사들이 테러의 위협이 있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런 테러와 관련된 시도나 또는 예고나 이런 것들이 음모나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보면 결국은 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경찰분들의 어떤 물적 장비에 관련된 논의가 먼저 되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부분은 부수적으로 우리들도 이런 위협에 시달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모든 제도와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을 이 중심으로 도우는 것처럼 국민께 오해를 살 여지가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 김병주 의원이 마치 저 방검토시를 시연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가 지그시 응시하고 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한데 문제는 이런 거겠죠, 김진욱 대변인. 물론 자기 스스로 경호, 방검 다 좋은데 뭔가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니까 계엄 이슈를 좀 더 끌고 가려는 시연하는 의도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야 하는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작년 1월 초에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그런 예.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목숨도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이미 있었고, 또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이런 폭동 사건들 거기에서 판사를 찾아다니던 그런 이 폭도들의 모습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타고 있었던 차량에 대해서 시위대가 공격을 가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관들도 50여 명 이상이 큰 부상을 입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정 개인 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보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과격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 시위대가 더 과격해지지는 않나 이런 우려도 저 목소리엔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근데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저 방검복 착용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만큼 본인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일단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여러 외교안보 민생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났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그리고 한미 동맹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 발전시키고 So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government, work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make the alliance even stronger than we find it today. 두 사람의 만남, 뭐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한미 동맹 더욱 강화, 협력을 기대한다. 근데 여기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당 의원이 김근식 교수님. 네.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엔 두 손 모아 쉐쉐 이 발언 꽤 유명했었는데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죠. 일단 지금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 국면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제 본인 이재명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미지 변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발언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른바 반미 친중 또는 반일 친북이라는 그런 불안과 우려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오늘 아마 조셉윤 미 대사대리를 초치해서 만난 것도 그런 반미 친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서 저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뭐 적시에 아주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또 오늘 그 미국 대사대리 만나서 저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아 이재명 대표가 한미동맹을 굉장히 금과 억지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들 예. 또 미국이 해방 이후에 우리 남쪽에 진주한 우리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했던 그 굉장히 굴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이재명 대표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태도를 돌변하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 흐름에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반감과 거부감을 없애려면 이 계엄 국면과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자기의 대선 승리만을 위해서 너무 질주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는 그 무리한 성급한 리더십을 고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 속도감을 늦출 수가 없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죠. 최장목 대행조차도 국정논란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조급함 때문에 저는 저렇게 외교안보 노선에서 일정하게 이미지를 바꾼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계엄 점령과 같은 그런 과도한 그 행세를 지금이라도 멈춰야만 아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저 영상도 좀 만나보네요. 나경원 의원의 비판 때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6대 은행장들을 만난 걸 두고요. 오늘 오랜만에 이 사람이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들 불러서 만난 것도 이런 것도 다 오만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야당 주도로 옛날로 회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반적인 우리 그 정치 행위, 정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하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대해서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정부도 특히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그런 룰을 가지고 관치금융이 있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뭐 오랜만입니다. 한덕수 총리.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 역할을 해달라.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라고 6대 은행장들에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 변호사님. 네.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에 직접 만나는 건 신중해야 된다. 한덕수 총리도 경제 관련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뭐 원론적인 상황에서는 저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국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고위직의 금융기관 만나는 거 신중해야 된다 그 말 맞는데 오늘 권성도 원내대표도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따지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금융기관을 만나는 것은 또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는 것은 뭐 적절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중은행장과 한국은행은 또 다르다라고 또 반박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과 같은 전국에서 혼란한 전국에서는 민생과 경제를 당연히 정치권에서 돌보고 손봐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전국들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야당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경제나 민생과 관련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마다 여당에서는 비슷한 프레임으로 공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벌써부터 대통령 놀이하냐 이런 공세가 들어오겠지만 저는 그런 공세에 뭐 하나하나에 다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 공세 때문에 그 공세가 무서워서 민생이나 경제를 지금 돌보지 않는 것보다는 사실 국민만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